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헉. 이 사람이 진짜 미국 군인이 맞아?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청문회장이 술렁이면서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으로 전 세계 외교 라인이 술렁였습니다. 과연 이 청문회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기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라고요? 와, 미국이 미쳤나? 아니 저거 미국 지리명칭위원회 기준이면 완전 말실언 아닌가? 진짜 미군이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2025년 5월 미국 국방 관련 포럼과 군사 외교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한 군사 연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J.B. Brunson just shook the diplomatic table. J.B. 브런슨은 외교 테이블을 통째로 흔들어 놨다. 누구길래 이토록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걸까요? 저는 미 해군의 전략가 제이비어 브런슨입니다. 1969년생이며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실에서 경력을 시작해 중동, 동유럽, 인도태평양 등 주요 군사 지역을 거쳤습니다. 냉철한 전략가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원칙을 말로 끝내는 인물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시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뛰었고 아시아는 단지 그에게 있어 파일상에서 보던 지역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갑작스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심지어 한국 근무는 이번이 생애 최초.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저녁전 자리였고 누군가에겐 자천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런슨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아주 잘된 일이군. 내 두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지. 그 녀석들 덕분에 K드라마도 꽤 봤어. 어디까지나 군사 전문가인 그였지만 한국과의 첫 만남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25년 4월 미국 워싱턴 상원 청문회장에서 일어난 그 한마디로 폭발하게 됩니다. 미국 상원 숨이 멎은 청문회. 2025년 4월 10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활동 현황과 중국 북한 관련 정세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루틴대로 흘러가는 듯했죠. 그런데 청문회 도중 브런슨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함정들이 서해 NLL을 자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 한국방 공식 별구역에 무단 진입합니다. 순간 장내가 정지했습니다. 서해, 동해?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Yellow Sea왕해, Sea of Japan 일본해입니다. 심지어 이는 미국 지리명칭위원회 USBGN과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미군 고위직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칭이죠. 의원들의 얼굴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 방금 동해라고 하셨습니까? 공식 보고서와 다른 용어를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런슨 사령관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휘관입니다. 동쪽 바다는 한국 국민들이 수천 년간 불러온 대로 동해, 서쪽 바다는 서해입니다. 그것은 지리적 사실이자 역사적 존중입니다. 미국 상원은 사실상 사령관급 인사가 동해라는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반복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세 차례나 더 동해, 서해를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파장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언론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런슨 사령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것은 곧 명칭 논쟁을 넘어 미국이 동아시아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CNN은 그를 미군 역사상 가장 문화 민감한 지휘관이라 칭했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브런슨은 동아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외교의 새 문을 열었다. 그날 밤의 이메일, 그리고 한국. 간담회 이후 한국에선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죠. 드디어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미국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 진짜 찐입니다. 이윽고 브런슨 사령관의 이메일에는 수백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보낸 감사 인사, 그리고 하나의 영상 링크, 밤하늘 위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한반도의 모습, 북쪽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사이 바다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섬 하나,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브런슨은 영상 아래 달린 댓글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둠 속에서 이토록 강하게 빛나다니.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그는 처음으로 군사적 이해를 넘어선 감정적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딸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딸들아, 너희가 한국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동해라고 했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 이후 수많은 외교군사 분석 기사를 읽으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찌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명칭 문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발령. 예상과는 달랐다. 그의 부임지는 서울 용산. 2025년 봄, 드디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이었습니다. 처음의 감상은 그랬습니다. 나 왜 뉴욕 맨해튼에 착륙한 느낌이지? 이게 위협 속의 반도 국가 맞나? 인천 국제공항에서 내린 그는 이미 1차 충격을 맞이합니다. 자동화된 입국 절차, 10분도 안 걸리는 수속, 그리고 수십 개 언어가 실시간 번역되는 AI 키오스크까지 같이 온 참모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령관님, 미국보다 빠른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한국이 K-테크니컬 강국이군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론 무너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아시아는 불편하지만 열정적인 지역, 조금은 낙후되고 조금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건 우리가 가르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 아닌가? 브런슨 일상 속 K 충격을 맞다. 서울 시내 한복판. 브런슨 사령관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비서관은 보안상 차량을 이용하셔야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대체 왜 이 나라 지하철이 무음이에요? 왜 이렇게 깨끗하죠? 그리고 와이파이 속도 뭐죠? 줄지어 자리 양보를 하는 시민들, 노약자석 앞에서 묵묵히 서 있는 젊은이들, 진동으로만 울리는 전화기, 조용히 있는 책과 뉴스. 이건 내가 상상한 도시가 아니야. 그리고 그가 들른 편의점, 다양한 도시락, 신선한 과일,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미국에서 7년간 군용식량의 마리만 먹어온 그에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 며칠 후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뒤 밤 11시쯤 서울 광화문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는 길가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다가 우연히 근처 고등학생 무리에게 말을 겁니다. 혹시 근처에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아시나요? 학생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한 명이 갑자기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택시 앱을 이용해 3분 만에 택시를 불러준 학생들. 브런슨은 얼떨결에 택시를 타고 가며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와, 얘네들 군인도 아닌데 이렇게 민첩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고? 그리고 결정타. 두 딸의 K 입덕. 며칠 후 브런슨 사령관은 집무실에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 둘, 현재 대학생. 한 명은 미 국무부 인턴, 다른 한 명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입니다. 아빠, 한국은 어때? 이거 완전 사랑의 불시착 아니야? 나 한국 가고 싶어. 한국에서 교환학생 할 수 없을까? 그는 멍했습니다. 딸들이 한국을 좋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한국에 빠졌니? 아빠가 보기에 한국은 그냥 기술이 앞선 도시국가일 뿐이야. 그러자 딸이 답합니다. 아니야, 아빠.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는 나라야. 우리는 총을 들고 국민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기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 그 순간 브런슨의 눈앞에 서울 지하철에서 노인을 부축하던 청년,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준 고등학생, 카페에서 자기 컵을 닦아 반납하는 중년 아저씨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미국에선 보기 힘든 무언의 질서, 미국의 현실이 그에겐 다시 떠올랐습니다. 총기 사고, 대중교통의 불안, 가로등이 꺼져 있는 밤거리를 혼자 걷기 두려운 도시들, 그리고 그 자신도 무심코 지나쳤던 우린 미국이니까 원래 그래 라는 무감각한 태도. 하지만 한국에선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이 국가의 일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는 명확히 느낍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거점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배워야 할 문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용히 일지를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 보고서는 동맹국 분석이 아니라 존경의 기록이 될 것이다. 2025년 여름, 장마철이 한창이던 어느 날 경북 포항 인근, 비는 거세게 퍼붓고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작전 헬기를 타고 훈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 상륙작전 시뮬레이션, 가상의 적이 서해에서 동해로 우회 공격해오는 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포항 해병대 사령부, 미 2사단 기동부대,
한국해군 UDT팀, 그리고 미 해병항공전력까지 동원된 초정밀 복합 합동 작전이었죠.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처음부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브런슨은 상륙작전 브리핑을 받으며 점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군 측은 6단계에 걸쳐 완벽히 짜인 스케줄을 보고했지만 그 눈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려 보이는 진행 방식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걸 왜 다 현장 사령부에서 승인받고 움직이는 거지? 통신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전술 지휘권을 현장 지휘관에게 안 주는 거지? 미군은 작전 시 현장 지휘관 재량권 중심의 빠른 대응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체계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명하달 방식이 강하게 느껴졌죠. 브런슨은 미군 부대 쪽에 따로 지시를 내립니다. 우린 한국군의 지시보다 실시간 상황 판단으로 움직이자. 필요시엔 지시를 무시하고 미군 SOP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로 간다. 하지만 그 결정은 곧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군 오폭 사태 직전. 훈련 2일차 미군 헬기 부대가 서쪽에서 접근 중인 가상적을 포착합니다. AI 분석 시스템은 적군 전차 부대로 식별, 즉시 타격 요청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군 상황실에서는 그 위치는 아군 기갑대대 이동 경로라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즉, 미군이 아군을 오폭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국군 장교가 무전을 날립니다. 브런슨 사령관님, 저 위치는 아군입니다. 타격 중단해 주십시오. 하지만 브런슨은 이미 실시간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저건 적이다. 그는 판단을 미루지 않고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현장에 있던 한국 해병대 정보장교가 뛰어들어 지도판을 내밀며 소리칩니다. 사령관님, 여기 위치가 1.2km 겹쳐 보이지만 고도 차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겹치지만 실제로는 언덕 아래 우리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브런슨은 순간 정지된 듯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인지했습니다. AI는 고도를 고려하지 못했고 한국군은 현장의 땅을 완벽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공격 명령은 취소됐고 작전은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브런슨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잊지 않은 군대구나. 브런슨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우리가 가진 위성 정보보다도 정확했습니다. 한 장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령관님, 저희는 매년 이 지역을 훈련합니다. 적이 왔다 갔다 했던 모든 지형을 몸으로 익힙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은 브런슨의 뇌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병사들은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훈련은 현실성이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언제든 전시 상태로 전환 가능한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복잡해 보였던 체계는 사실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고 지나치게 절차적인 운영은 사실상 민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섬세한 판단 체계였던 겁니다. 진짜 연합이란 무엇인가? 며칠 후 브런슨은 훈련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의 서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한국군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는 군대였다. 그들은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감각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배울 동맹이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성 내부에서 공유되었고 군사전문지 디펜스 원에 실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의 결단. 며칠 뒤 다시 한번 미국 상원 청문회. 브런슨 사령관은 질의응답 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략적 이유로 한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준비성과 진심, 그리고 실전을 감각하는 태도 때문에 반드시 그들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군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진짜 전쟁의 기억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 말에 상원의원들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사령관이 군사동맹의 본질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런슨은 마지막으로 장성회의에서 말합니다. 이제 난 한국군과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것 같다. 2025년 9월 포항훈련 종료 후 한 달이 흐른 시점. 브런슨 사령관은 미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전자공문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J.B. 브런슨 장군께 귀하의 임무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분기 내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으로의 전보가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미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 요충지, 승진 코스이자 명예로운 자리. 하지만 그는 책상에 손을 얹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내가 떠나도 되는 걸까? 나는 아직 한국에 더 남아야 하는데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동해를 부르다. 브런슨은 미국에 다녀온 뒤 한국 언론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전략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 한반도는 바다 위의 항공모함처럼 빛납니다. 그 항공모함의 오른쪽은 동해, 왼쪽은 서해입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국 청년 하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분이 또 말했어. 동해라고. 그것도 이번엔 공식석상에서 다시. 누구도 그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 외교관들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온 신뢰와 실력,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진심은 그 자체로 언어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전회의, 그리고 깜짝 발표. 2025년 11월 용산기지 작전본부 한미연합사령부 마지막 전략회의. 모든 보고가 끝난 후 브런슨 사령관은 회의실에 남아있던 주요 참모진과 한국군 장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눈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제 전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로. 하지만 저는 이 명령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배웠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국민이 얼마나 깊은 정신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장성들은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NLL을 향해 중국 함정이 접근하고 있고 동해 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저는 결코 한국을 혼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두 딸과의 마지막 대화. 며칠 후 그는 서울 남산이 보이는 관저에서 딸들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아빠, 정말 안 가기로 했어? 응, 더 남기로 했다. 왜? 그 자리는 기회잖아. 기회라는 건 언제나 오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들은 타이밍을 기다려주지 않아. 잠시 침묵. 아빠, 그럼 우리 한국에 놀러 가도 돼? 그래. 오면 아빠가 남대문 시장도 데려가고 진짜 순대국밥도 사줄게. 그거는 좀 그래도 갈게. 그는 웃었습니다. 딸들의 웃음 속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명령. 2025년 연말 주한미군 본부. 브런슨 사령관은 전 장병 앞에서 연설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단지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전우입니다. 이 땅을, 그리고 이 바다를 동해라 부르고 서해라 지키는 이유는 단지 지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군복 상단에 작은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 브런슨 사령관은 더 이상 한국을 전략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의 제2의 조국이자 그가 다시는 오해하지 않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동해라고 불렀느냐고, 왜 그 작전을 한국식으로 바꾸었느냐고, 왜 그 명령을 거절했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전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한 단 한 명의 미군 사령관. 그가 선택한 건 떠남이 아닌 함께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